네, 안녕하세요. 네, BMC 더벙커 감독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PMC 음악을 만든 캐스커 이준호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사회 때 이 자리 여기 앞열에서 봤거든요. 되게 어지러웠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뒤에서 보면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MC 더벙커 프로듀서 최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눴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무튼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영화 선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코엑스 여기 이제 MX관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영화를 또 보셨고 또 음악 감독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일단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그 음악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PMC 더벙커 좀 사운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을 해서 이전에 그 GV 때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영화를 보셔야만 이 영화를 좀 더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영화 준비하시면서 사운드에 어떤 식으로 좀 공을 좀 신경을 써서 관객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시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영화는 음악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하나의 어떤 그 인물처럼 계속 그 관객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데요. 음악 감독님이 이제 이 작품을 같이 하시면서 좀 음악과 관련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음악을 구성하고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운드 디자인 쪽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씬들은 사운드에 대한 사실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실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씬들은 오히려 소리에 대한 주관성을 더 많이 개입시키기 위해서 힘을 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정적인 상황들, 혹은 예를 들자면 윤지가 인이어를 뺐을 때의 A의 숨소리조차 아무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게 하는 이런 지점들이랄지, 또 혹은 반대로 첫 번째 그 아주 큰 교전이 일어나는 그런 복도에서의 교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총성들이 더 다이나믹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여기 애트모스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갑자기 비행기 밖으로 빨려 나가서 이제 나가사는 씬이 시작됐을 때의 어떤 그런 바람 소리들이랄까 풍절음이랄까 이런 장면들에서는 훨씬 더 사실성을 부여하는 게, 현장감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리하자면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씬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힘을 줘서 디자인을 한 것이 전체적인 설계입니다. 그 최원기 프로듀서 사운드에서는 사실 감독님이 금방 예를 들었던, 이를테면 윤지가 이제 인이어를 뺐던 그 부분에서는 사실 그냥 저는 PD 입장에선 윤지가 총 쏠 때 탕 소리가 났으면 좋겠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그런 이제 감독님이 내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에서 기대하는 저 소리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어떤 거는 좀 슝 하면서 좀 뭔가 달려가고 꽉꽝 하면서 터트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감독님이 생각하기엔 좀 그런 부분들을 빼야지 이야기의 로직에 더 맞고, 그게 좀 더 내재적으로 비중을 두자라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감독님이 설계하는 강약 조절
리듬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다 그냥 소리가 꽉꽉 차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점점 이해를 하면서부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유준호 음악 감독님은 또 테러 라이브 때 같이 또 작업을 하셨는데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 좀 말씀 잘하세요. 저희만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말씀 잘하시군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를 이 자리에 부르지 말았어요. 일단 방금 하셨던 얘기들의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사운드 믹싱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이제 라이브톤 분들이 작업하신 거는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극 안에서 사용될 음들 있잖아요. 총소리라거나 뭐 폭발음이라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윤지가 인이어를 빼는 순간 그리고 영화 초반에 스쿼드 서울시 앞에서 스쿼드가 터지는 순간은 사실 그 소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들릴 수가 없는 실제로 그 호텔 방 안에서. 그래서 그때는 파열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사실 다 음악이었어요. 음악으로 채웠고 그런 부분들의 조율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감독님과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재밌었던 거는 제가 더 테러 라이브 때도 그렇고 제가 작업한 영화 음악들을 들으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향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좀 의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 낙하산 떨어지기 직전에 수송기 떨어지기 직전에 되게 고음에 막 찢어지는 막 나오잖아요. 혹시 들으셨나요? 두 번째 보시면 더 잘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막 귀가 찢겨 나갈 것 같은 비명소리 같은 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꽤 고민을 하다가 실제 비명소리입니다. 그것은. 네, 실제로 그냥 깍 하는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녹음해서 만든 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사실 그 소리를 썼다고 하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까봐 계속 숨기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여자 비명소리라고. 그런 어떤 여자인가요?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은데. 이걸로 딴 거예요? 아니면 따 놓으신? 이걸 하려고 원래 사운드 따 놨던 건 아니지. 그리고 진짜 그 저의 내면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마진 작업 막판에는 정말 가장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건 저였기 때문에 네. 그렇고 음악 제작에 대해서 사실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이제 관객분들 입장에서 영화를 보실 때는 그냥 이제 뭐 영화 음악을 맡으셨다. 그럼 이제 영화를 보면서 들리는 어떤 그 스코어에 대해서 집중을 이제 하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과 어떤 스코어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음악 감독님이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적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를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걸 다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건지. 그건 정말 영화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김병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음들에 대해서는 그런 포스트 믹싱 쪽보다는 음악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자면 더 테러 라이브 작업할 때 맨 처음 윤영화가 귀에 인이어가 있다, 인이어에 폭탄이 있다, 폭탄을 이미 차고 있다 할 때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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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다른 영화라면 여기 이제 삑삑하는 소리를 넣어주세요라고 믹싱실에서 요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실제로 삑삑하는 거 아니고 뭔가 듣기만 해도 엄청 기분이 나빠지는 소리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 소리만 한 8개 정도의 시안이 있었고 PMC 같은 경우에도 8개 다음에 아홉 번째 거 썼죠. 네. 맞아요. 진짜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도 제 마음에 어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이번에는 초반에 A앱이 나쁜 마음을 먹을 때 이제 아마 여기 애트모스라도 훨씬 잘 느끼셨을 텐데 이쪽부터 이렇게 한번 싹 돌아가는 낑하는 이상한 그 기분 나쁜 금속성의 소리가 있어요. 영화에서 2번 나오는데 2번째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 소리도 제가 만든 소리였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음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보다는 오히려 음악을 만들 때 추가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관객분들 질문 받으면서 또 네,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자리십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착순으로 감독님, 음악 감독님이 사인하신 네, 그 보도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프로듀서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PMC라고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테이크 포인트로 이제 바뀌다가 다시 이제 PMC 더벙커라는 제목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PMC가 뭔지 모른다라는 게 제일 큰 이유였고요. 사람들이 PMC라 저희는 우선 과제였고 이건 프로젝트명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아마도 쉽게 정했지만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꿔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걸 먼저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제목들을 뭐랄까 저희 스태프들 내에서 스태프들 저희 만드는 스태프들 그리고 나중에 마케팅 스태프들까지 다 많이 해서 공모 비슷하게 했었어요. 100여 개 이상의 제목들이 나왔고 그 제목들 중에 이 영화를 가장 잘 포함하는 게 무엇인가, 이 영화의 함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PMC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PMC 자체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테이크 포인트라는 거는 사실 그 제목은 해외 배급용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28일, 27일부터 북미 개봉도 하고 28일부터 대만 개봉도 하고 해외 개봉을 하는데 우선 북미 개봉 제목은 테이크 포인트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차후에 좀 더 제목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공모의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PMC라는 제목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프로젝트를 잘 포용할 수 있는 제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일치를 봤는데 PMC만으로는 도저히 영화를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제를 달 수 있을까라고 해서 또 부제도 문장형으로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공간이 주는 그러니까 PMC 그들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작성 오퍼레이팅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더 벙커라는 그냥 장소에 좀 국한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대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도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굉장히 길었어요. 네, 제목을 바꾸는 과정은. 감독님 제목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PD가 다 말씀하셨어요.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앞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그 A앱이라는 이름으로 코드명을 정하신 이유나 약간 혹시 A앱의 본명이 따로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제가 답변 드리면 되죠. 시나리오 거의 다 쓸 때까지 A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영화 이름이었는데 좀 거의 시나리오를 마감할 즈음에 주인공 이름이 너무 좀 느낌이 없지 않나 뭐가 좀 더 있을까 찾아보다가 유사한 성격 어떤 캐릭터를 가진 이야기를 찾게 됐어요. 그게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캡틴 A앱이죠. A앱 선장 처음에 고래랑 싸우다가 한쪽 다리를 잃어가지고 복수하려고 선원들을 다 데리고 다시 고래랑 싸우다가 선원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얘기에서 이 이야기의 어떤 주인공과 유사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A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영화를 어떻게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A앱 한쪽 발 안쪽에 문신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안쪽에 있는 문신이 하나가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 찾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 고래 디자인 엄청 고민해가지고 엄청 진짜 몇 년 며칠 고민해가지고 나온 건데 아무도 못 붙였거든요.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 이름을 이백경 이라고 붙였어요.
DVD계 한글 제목으로 했습니다. 아마 근데 언급된 적 한 번도 없죠. 아마 저희가 촬영할 때 이 군부옥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석자를 적었는데 거의 안 나와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혹시 3번 보시게 되면 올해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안현수 씨. 네. 그 영화 되게 잘 봤고요. 혹시 그 고공 액션 그러니까 낙하하는 씬을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촬영 때 비하인드 같은 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낙하하는 장면을 찍으신 건가요? 네, 라고 여쭤보시면 저희로서 그쵸. 저희로서 되게 기분 좋은 질문일 수밖에 없네요. 촬영 자체는 아마 제가 사진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어느 영화 특수 효과 촬영장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린 세트 배경에 배우 2분이 와이어를 매달고 그다음에 크레인 카메라를 써서 찍은 셈인데요. 그 와이어의 종류와 개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아마 큰 차이점이겠죠. 뭐 허리부터 뭐 어깨까지 각 관절마다 와이어가 안 간 게 없었으니까요. 한 가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씬을 만들 때 제일 어렸던 점은 사실 촬영보다도 사전에 준비할 때와 후반의 포스트 작업이었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실질적인 화면을 구현을 할까라는 과정에서 저와 폰트 작가님이 그냥 종이에다가 그림을 일단 먼저 그린 거죠. 예, 그림을 중요한 장면들마다 그린 다음에 이것을 CG팀에게 넘기면 CG팀이 저와 여러 차례 대화 끝에 프리비주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 러프한 3D 렌더링이 된 그래픽으로 그 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되게 수십 차례 한 4, 5개월 정도 수정을 거듭하면서 이 정도면은 이것을 만약 실제 영화로 찍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실제 그 낙하산 씬 찍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마치 관객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 컷을 나누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한 컷이죠. 아마 뭐 샷이 펜이 빠르게 넘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살짝 트릭을 썼다라는 것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은 분명히 있었어요. 해서 실제 촬영은 아마 7개에서 8개, 정확히 기술적으로는 8개 컷입니다. 8개 컷으로 나눠서 찍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후반 작업을 통해서 배경을 합성을 하고 와이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컷과 컷 사이를 더 매끄럽게 잇거나 혹은 완전히 3D 캐릭터를 사용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말씀 중에 프리비주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익스트림 무비 21일 영화수다 게시판에 보면 어떤 분이 자세히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낙하신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강렬하게 와닿는 장면인데 이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인상적이지만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이 장면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쓰이고 있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음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효과음들이나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음악 감독님이 이 낙하신 장면에서 이 사운드적인 좀 고심을 하셨던 부분 있으시다면 작업을 하면서는 어떤 별로 없으신 건 아니죠. 네, 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소위 얘기하는 영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거기가 처음 나오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앞에 음악 디자인들이 그게 어떤 동작이나 움직임에 이렇게 착착착 맞아가는 걸 제가 좀 좋아해서 그것들 그 싱크에 되게 집중하는 음악이었다면 낙하산 씬의 음악은 처음으로
오롯이 감정으로 몰고 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곡을 만들 때부터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뒀었고, 그리고 사실 그 현악기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보통 영화음악 하면 많이들 얘기하는, 제가 그걸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제가 했던 영화 중에 사실 오케스트라 들어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시피 한데, 그것도 이제 그걸 들어가는 곡을 두세 곡 정도로 확 줄였던 것도 좀 그런 의도가 있었고, 오히려 초반에 그런 것, 멜로디나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간 상황에서 이제 공간이 바뀌고 뭔가 정말 좀 스펙터클한 씬이잖아요. CG 때, 뭐 CG가 안 되기 전에는 그냥 녹색일 뿐이었지만, 하여튼 그게 되었을 때 좀 관객들도 시야가 열리듯이 음악도 확 좀 퍼지는 느낌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들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가 그 찍은 영상을 보시고 작업을 하신, 아니면 시나리오 단계부터 작업을 하시게 된? 촬영 직후 얘도 그게 그냥 아주 한 플레이스테이션 1 정도의 수준의 그래픽으로 있었어요. 그 동작과 비주얼이.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프리비주얼인 거죠. 그래서 배우가 아닌 폴리곤들이 어떤 동선과 어떤 동작으로 수송기에서 빨려 나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김명호 감독님 스타일이 편집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이나 씬의 변화 하나하나에 음악을 다 맞추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되게 상극이죠. 그러니까 편집이 바뀔 때마다 저는 다시 음악을 다시 다 헤쳐서 그거에 다시 다 맞춰야 되고, 이거를 아주 여러 번,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낙하산 씨는 나중에 풀 CG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편집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그 듀레이션에 맞는 곡을 만들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던 구간이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신마저 없었으면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빨간색으로. 네, 영화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콘솔 게임 영상에 관심이 있고 자주 보는 편인데, 영화 보는 내내 제가 콘솔 게임 플레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다른 게임 영상에서 영감을 혹시 받은 부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게임 제작을 혹시 의도로 이렇게 노리신 부분이 있으신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저도 심심치 않게 FPS 게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는 그죠, 아까도 뒤에서 변증하고 얘기했었는데, 예. 근데 실제 저희가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POV샷 같은 경우에 제가 착안했던 거는 게임 영상이라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특수 부대들의 여기 어깨에 착용한 게임이래. 이 POV 카메라 영상이었었어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사실성을 넘어서 박진감이 있다. 아니, 실제로 작전한다면 이런 화면들이 조성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게임 같다는 얘기가 사실 이 영화 시사회 때 이후로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FPS 게임을 안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영화가 게임을 닮아 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게임이 엄청 현실화되어 있다는 얘기라고도 생각이 돼요. 저도 실제로 PMC나 최근에 좀 서구의 부대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고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는 거 있나를 보면 정말 그게 더 게임 같더라고요. 실제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닥 이 영화에서 게임 같은 요소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희 실제로 뭐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디자인을 하고 막 이렇게 생긴 게 이쁜 것 같아요 하면서 정했던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자료 화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군사 기술은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 것만큼 하이엔드로 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를테면 일반인들이 상용화하지 않을 뿐이지 군사 기술로서는 조금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드론 디자인, 그리고 드론의 구동 방식, 드론의 뭐 전송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좀 만들었었습니다. 네. 게임 얘기가 많이 나.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이제 특히 그런 FPS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와 얘기를 할 때 게임 같아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이렇게 영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게임 산업은 사실 영화보다 더 거대한 산업이고 그 실제 이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모던 오페아 같은 게임을 보게 이제 하게 되면은 저런 영상 자체를 영화로 구현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실제 뭐 그 영화를 이제 영화하려고 시도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PMC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게임을 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아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사실적인 어떤 그런 총격 액션이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좀 실현시키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공감을 안 하신다면 조용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쪽으로 와서 저기 안경 쓰신 분, 흰색.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그 이제 배신을 하는 그 케빈 두란트 배우분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그 이제 AF한테 그 과거에 너도 나한테 뭐 배신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대사를 치는데 혹시 그 A앱의 약간 과거 백스토리를 좀 설계해 두신 게 있으시다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한 대사는 제가 그 대사를 자막을 어떻게든 황석희 작가님하고 전달이 잘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다들 좀 석연치한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2년 전에 마쿠스는 아마 다른 팀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적으로 만났겠죠. 에이비 매수를 해왔다라는 설정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 에이비의 어떤 편집되었던 이런저런 전사들, 그에 대한 과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직 한국에 있는 특수부대 장교 출신으로 영화에서 소개됐던 바와 같이 낙하산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되죠. 기아보니 그리고 자기가 보려던 부하는 이미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아마 유가족이 그를 고소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에이브는 별 수 없이 도미를 택하게 되고 이후에 화정 선배님의 말대로 아마 벼룩시장을 좀 찾아보다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블랙 리저드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에이브 착용하고 있는 의족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순간, 이 구간까지는 에이브는 아마 나무 의족을 차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에이브 차고 있는 의족을 아마 영화를 2번째 보시면 아마 한 3-4번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블랙 리저드라는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의족은 자기 자산이 아니라 회사 자산이거든요. 이른즉 용병 생활을 그만두면 의족을 반납을 해야 돼요. 이런 거죠. 자기가 온전히 의족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이 용병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어찌보면 족쇄 같은 거겠죠. 처음에는 나무 의족을 차고 입사를 해서 작전하다가 혁혁한 공을 세우다 보니 이러한 의족을 보상으로 받게 됐겠죠. 이후에 이 의족을 처음 착용하게 됐을 때 에이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내가 다시 내 다리를 돌려받았다. 계속 총이 맞은 동료는 그냥 두고 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그 의족은 절대 이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게 됐고 계속 이 용병 생활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때문에 아내가 그만두라고 해도 뭐라고 정확하게 답을 못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착지할 때 A의 의족이 박살이 나면서 그 의족은 그 의족이요. 그 족쇄는 해체가 되고 A는 뭐랄까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그 부분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로 마지막에 끝이 나는 거죠.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스. 다음 질문. 지금 돌아오신 분.
캐스커 되게 팬이어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전작에서 이렇게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번에 또 하셔가지고 너무 좋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전작에서 그 감독님께서 되게 삼고초려 하셔가지고 섭외하셨다고 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이번에는 들으셨네요.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일렉트로닉 뮤지션이시다 보니까 그 사운드 뭐 음악들이 다 이렇게 그 전자음 패턴으로 돼 있고 아르페지오 패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90% 이상이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방식을 계속 이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구수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업하신 장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거 여쭤봐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그 아날로그 4라는 그 신디사이저로 중점적으로 작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질문까지 나오네요. 저도 미디 음악 작업하는 사람이라서 예, 이번에는 어떤 장비로 이제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질문이 많아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답변 드리자면 참고처로부터 이거 얘기가 길어서 일단 전자음악만을 고집하지는 않아요. 예, 저의 전작이 리틀 포레스트였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제가 꼭 이런 스케일의 음악만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원래는 저는 영화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사실 제가 영화음악에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 것도 사실 김영우 감독님 덕분이었고요. 그냥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왔어요. 연락이 어떻게 닿아서 거의 정말 집 앞까지 오지 않았어요? 집 앞에 커피빈. 네네. 집 앞은 아니고. 커피빈 맞아. 네, 거의 찾아와서 그냥 시나리오를 하나 주면서 뭐 자기가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그냥 보통은 PD라거나 이제 주변에 이렇게 스태프들이 보통 같이 오는데 정말 호롤단신 와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밀길래 그럼 좀 뭐 읽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싼 척을 했던 이유가 그 전에 영화를 할 때 조금 안 좋았던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규모가 작은 영화들은 중간에서 그냥 엎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냥 곡을 줬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영화 일을 본업으로 쭉 할 생각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책을 보고 하겠다라고 하고 다음 날인가 제가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보면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에 고작 일본인데 그 사이에 보겠다고 어쨌건 펼쳐서 갔는데 한 5페이지 넘어가면 마포대교가 바로 무너져요. 정말 그러니까 뭔가 그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승전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페이지 넘기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가 뻥 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몰입해서 시나리오를 거의 그날 여행 일정 다 버리고 다 봤어요. 다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다음에 그러고 한 여행 일정을 다 버려야 될 정도 시나리오가 첫날 일정을 첫날 다 봤다고요. 첫날 다 저 그렇게 늦게 책임는 사람 아니에요. 첫날 버리고 조금 한 2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좀 가지고 너무 다짜고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서 시작은 그랬었는데 감독님이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좀 완벽주의적인 작업 방식 그런 것도 좀 저랑 좀 매칭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존 영화 음악들에 대한 약간의 좀 대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냥 보통 뭐 데니엘 프먼이나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초기 한스 짐머로 대변되는 그런 웅장하고 뭔가 대항해를 떠날만 할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이 과연 한국 영화에 어울리는 스코어인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다가 그런 고민들의 결과물이 사실 더 테러 라이브였고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제작사 사장님도 이 영화가 되게 잘 되고 난 후에도 난 근데 지금도 이 영화의 음악은 싫다. 이 음악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둥둥거리기만 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MC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음악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전자악기 이번 영화 은근히 전자음악이 아닙니다. 들으셨을 때 되게 전자음악 같겠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했던 오케스트라가 되게 많이 쓰여 있어요. 사실은 현악기들이. 감독님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뭔 얘기하다 그랬지? 왜 그러니까 이 영화가 더 테러보다는 조금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이 영화에서 저번에 못 해봤던 것들을 좀 해보자. 뭘 해볼까라고 하다가 좀 큰 영화 블록버스터들은 다 오케스트라 같은 거 쓰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감독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한번 써볼까?라는 식이 됐다가 제가 그러고 나서 LA에 가서 했던 일은 20명의 연주자들을 현악기 연주자들을 불러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활로 줄을 이렇게 세차게 내려 쳐달라. 혹은 악기의 뒷면에 이제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를 손으로 좀 비싼 악기니까 죄송하긴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나 둘 셋 한번 동시에 쾅 쳐달라. 막 이런 이상한 음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컴퓨터나 전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넣고 가공한 소리들이 이 영화 음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개념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상한 일을 하러 간다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걸 이상한 짓을 하러 간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황당했지만 이야기 설명을 잘 듣고는 믿기로 했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전자악기를 아예 안 쓴 건 아니니까 굳이 악기를 질문하신다면 최근에 이 영화 때문에 그 소위 모듈러 신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영화 크레딧에도 나오는데 그냥 기존에 패키징 되어 있는 신디사이저 이상의 소리들을 왜냐하면 이 영화를 작업할 때 소리를 찾는 시간만 거의 2, 3년 정도가 소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저런 뭐 것들을 찾다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영화에 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어떤 이상한 드론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오케스트라나 모듈러 신스의 비중이 되게 많고 그리고 너무 얘기가 긴가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길어요. 편집에서 물어본 건데요. 님 말고 A앱이 수술할 때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있는 탄환을 꺼낼 때 그게 저는 시나리오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다리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마저 잃으면 자기는 이제 두 다리 다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필사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객들도 똑같이 혼자 자기가 자기 살을 파야 하는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을 20명의 연주자가 엇박으로 현을 막 이렇게 긁는 소리들이 그 영화 음악의 그 부분에 나오는 그 이상한 기분 나쁜 음악의 전부인데 그건 사실 제가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런 비슷한 음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좀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네. 감독님은 삼고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이렇게 와전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역시 게스커 음악 되게 일찍부터 찰가복성 좋아했었고 이분이랑 하면 참 제가 저와 열심히 잘 하실 수 있겠다 돌려 말하면 참 제가 잘 부려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들고 찾아가서 꼭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네. 나 연극이었다 뭐 그런 얘기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앞에 앉으시죠.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두 번째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카메라 그 워킹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박진감 넘치게 보면서 저도 되게 숨막히게 봤어요.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그 외국인 배우들이 사실은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뭐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배우가 제가 기억하기에 7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 계신 분들하고 합해서 7명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전부 외국 분들이더라고요. 캐스팅을 하시게 된
그런 배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분들인지 사실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저 역시도 촬영 전에 좀 되게 이런저런 부담이 왔어요. 외국인 배우들은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뭐 문화나 어떤 작업 방식도 다를 텐데 어떻게 잘 이 빡빡한 일정 안에 잘 소화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한두 회 촬영하고 나서 사실상 이 걱정은 큰 기우였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이랄까 혹은 그들이 이야기에서 인물로 접근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캐스팅 과정 같은 경우는 최 PD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제가 하나 더 첨언드리자면 글쎄요. 한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배우가 숫자가 적고 외국인 배우가 많다라는 것들이 특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저희가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을 한 때에 저와 제작사 그리고 하정 선배님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합의를 했던 지점들은 이런 거 있었어요. 한국 영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국 영화라고 했을 때에 가지는 그런 카테고리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영화를 만들음에 있어서의 제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우리 그런 프레임들을 좀 배제를 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하고 더 신선하고 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게 그 시작이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좀 더 배제를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까지 관객분들이 좀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어 볼까 라는 게 이 영화를 처음 시작을 할 때의 가장 큰 질문이었고 기획의 어떤 첫 번째 키워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획을 처음 할 때가 다들 지금보다 5년 젊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 겁없는 선택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팅 디렉터 선정에서 우선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 존 잭슨이라는 캐스팅 디렉터를 선정을 했고요. 그분이 뭐 한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캐스팅 디렉터를 한 거는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영화 경험이 있었어요. 괴물에서 캐스팅 디렉터를 하셨었고, 그리고 또 그분이 알렉산더 페인 감독 영화를 좀 많이 했었어요. 디센던트나 사이드웨이즈나 뭐 다운사이징 이런 걸 만드는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영화를 많이 했었고, 그 감독님의 영화에는 좀 보통 사람들의 캐스팅이 잘 돼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보통 사람을 캐스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역할에 대한 캐스팅들이 너무 잘 돼 있다라고 보았고, 그건 분명히 그 감독님과 그 캐스팅을 계속 같이 해나가는데 큰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도 저희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캐스팅 디렉터를 고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갈 때 감독님이 뭐 보셔서 아시지만 각 나라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시나리오 안에 적어놨거든요. 뭐 다 말이 되는 나라들이죠. 뭐 여기는 구소련이니까 구소련 출신의 어떤 나라니까 뭐 용병이 있을 거야. 아니면 여기는 지금 내전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는 감독님이 굉장히 많은 당위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캐스팅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작업 방식도 굉장히 좋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오디션들 끝에 감독님이 선정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예, 앞에 앉으시죠. 네, 영화 재밌게 봤고요. 사운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그 영화가 뭐 앞쪽에서 보면 뭐 멀미 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일부러 앞에서 한번 봐봤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사운드도 그렇지만 영화의 뭐 카메라의 앵글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로앵글도 로앵글이지만 그 위에서 바라보는 샷 있잖아요. 아마 그 실내 벙커에 그 감시 카메라들이 위에 달려서 그런지
상당히 위쪽에서 바라보는 부감샷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들 이렇게 먼저 컨티를 짜시고 샷들을 기획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영화에서 보이는 그 까만색 동그라미 굴러가는 애가 바닥도 굴러가고 벽도 타고 천장도 타고 라는 설정이었는데 이전에 윤지를 드론 카메라가 처음 만날 때 바닥을 굴러가기 때문에 로우 앵글이죠. 그 공간을 폭격 이후에 다시 윤지가 갔을 때 똑같은 앵글로 보여지면 이건 좀 약간 쑥스럽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를 천장에 올려보자 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CCTV 카메라가 그 윤지와 그 허서비스 용병을 원래 훔쳐온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씬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마 유독 그 씬만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조금 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굉장히 느리니까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좀 뭐랄까요, 조마조마함, 네, 그런 그 느린 템포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스릴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치 되게 천장에 숨어서 엿보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드론 카메라를 천장으로 올렸던 거고요. 지금 촬영 전체는 네, 그 크레인을 써서 사실은 천장을 다 뚫은 다음에 찍고 천장은 CG로 다시 덮고 그렇게 작업했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드론 카메라 사실 뭐 아까 잠깐 군사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드론 카메라 저희 설정을 공기 흡입과 배출의 방향으로 저희가 그걸 굴러다니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저기 이렇게 굴러다니게. 그래서 잠깐 소개가 되는데 카메라가 나와서 이렇게 약간 렌즈 움직이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드론 이렇게 보시면 그걸 주위로 공기의 흡입과 공기 배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다 지금 있는 기술들을 몇 가지를 응용해서 그 똑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몇 가지 실제 있는 기술들을 좀 응용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감독님이 좀 구현하고 싶어하는 앵글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내부 논리를 좀 쌓지 않았나. 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번 GV 시간도 그랬는데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 GV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질문들을 또 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또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 분 그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PMC가 개봉하는 날이거든요. 일단은 제일 앞줄에 계신 분께 예,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사실상 앞줄 어떻게 보실까 저도 되게 궁금하고 조마조마한데 좀 약간 관객분들이 영화가 주는 어떤 비주얼 충격을 스스로 각자가 조절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뒷줄에 계신 분이 좀 생각보다 좀 덜한데 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좀 더 앞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앞줄부터 좀 심했다라고 싶으실 때면 좀 더 뒷줄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A의 비주얼은 마크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보라는 얘기예요. 고래 민심 도대체 몇 번씩을 보라는 그 빨려 나갈 때 그 비명 소리도 있고요. 있습니다. 일단 너무 두근두근한 가슴 졸이는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계속 보냈는데요. 아무튼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무슨 말씀을 오늘 여기서 드려야 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제 넋두리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영화가 저희 영화 오늘 개봉했는데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어떻게 됐는지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좋게 보셨든 어떻게 보셨든 글을 써주시면 제가 싹 다 남김없이 보니까요. 좀 기별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혹여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들 혹은 좀 석연치 않았던 점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은 다음 영화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가다듬고 준비해서 더 재밌는 영화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도 이렇게 뭐
있었는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그 직접 뵈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앨범을 할 때는 어쨌건 공연을 통해서 제 음악을 들어주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영화 음악을 작업하면서 이 영화를 같이 즐겨주신 분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기회는 저에겐 거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뭐 여기 익스트림 무비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익스트림 무비 하시는 분들 그 회원분들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저도 그 다음날 너무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파생된 이야기들이 막 있는 것 보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제 사진도 캡처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할 건 해야죠. 그래서 자랑하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주시면 사실은 더 신나서 이야기할 것들 그리고 저도 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까지도 다시 막 끄집어내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자리고요. 뭐 오랜만에 또 다시 만들 때의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도 되고 저도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너무 다시 여기 영화 선택해서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MC 2018년에 이제 마지막 장시간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익스트림한 정말 익스트림 무비라는 타이틀에 잘 맞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국 영화에서 이제 보기 드문 어떤 그런 시도나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면들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강렬하게 와닿고요. 이런 영화들이 좀 관객분들이 좀 많은 관심과 좀 애정을 가지시고 영화를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아까 감독님이 숨겨두셨던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찾으시면서 좀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